네, 시장은 지금 딱히 오늘 안 좋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청약이죠.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보고요. 전략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인연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는 이제 2차 전지의 시장이었고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이제 로봇주의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중에 대장주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강세를 지속해 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초에는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지분 투자가 있으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구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차적으로 이제 최근 뭐 8월 말부터 이제 9월 사이에 걸쳐서 또 네. 크게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이제 또 코스피 첫 로봇 종목으로 이제 상장되는 이제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현재까지 이제 강세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 좀 이제 급등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연구원께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돼서 공모가라든지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뭐 시총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적절해 보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네네. 예상 시총이 한 1.4에서 1.7조 원 정도였었고요. 지금 네네. 상단으로 정해지면서 이제 시가총액 1.7조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나 앞으로의 그런 성장 가시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증권 신고서나 이제 IR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네네. 앞으로의 성장 전략 그 방향성 자체는 유효한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 그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도 사실 이 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 로봇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뭐 사람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로봇과 같은 이제 자동화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모 당일날 주가 오름에 따라서 매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장기라는 건 좀 오랫동안 갖고 있으라는 네. 말씀이세요. 청약 참여하시는 분들 전략으로는 첫날 좀 매매하시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들로 봤을 네네. 때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슈팅하는 국면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가파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네네. 오늘 대기업들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곧 이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정책들도 나올 예정에 있고, 이런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단기적인 그런 관심들을 좀 크게 확대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되는 국면에서 사실 네네. 저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걸 좀 더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아까 대장주는 뭐 다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사실 저도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같이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네.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은가에 대한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협동 로봇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또 앞으로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물류 로봇 AMR 쪽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또 공개를 할 예정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고성능 최첨단 로봇들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추천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을 저희가 얘기할 때 뭐 협동 로봇이다. 그다음에 뭐 물류, 서비스 로봇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의료까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야로 나눠 보면 연구원님께서는 이 분야가 좀 더 유망합니다. 좀 더 빨리 성장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뭐 네네.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으로 나뉘고 또 산업용 로봇에서는 전통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뭐 의료, 수술, 가사, 청소, 물류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네.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류 로봇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사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지금 미국이나 이런 해외 쪽을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뭐 배터리 공장이나 뭐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시설 투자들이 많이 대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26, 27년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곳을 채워줄 노동자가 없습니다.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수요들이 또 한 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봇 유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류 자동화 측면에서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그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노동자들 파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수혜를 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로봇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자들을 대체할 로봇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다양한 로봇 분야에서도 협동 로봇하고 물류 로봇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까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설비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설비의 신뢰도나 성능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는 이제 납품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레퍼런스를 체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 쪽에서는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 이제 뉴로메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류 로봇 쪽에서는 T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제 V1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들의 레퍼런스를 좀 체크하자. 실제로 어떤 데에 공급을 하고 있고 어디하고 협력을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한 4-5 종목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이 됐거든요. 그럼 그중에 우리 윤영권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계속 꾸준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사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고 그 로봇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로봇은 아직 그 수많은 설비들 중에 하나의 이제 기계일 뿐입니다. 네네. 이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가사 현장에서도 쓰이고 다양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로봇에서 A to Z까지 완결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로봇의 구동 기술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선호를 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4조를 넘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목표를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네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해봐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에서 상장되어 있는 이런 협동 로봇이나 뭐 사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기업, 뭐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보기도 사실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뭐 사조가 싸냐 비싸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게 됐을 네. 때는 충분히 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로 보자라는 아까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로봇주에 관심은 굉장히 시장이 뜨겁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틀 내일까지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있고 10월 초에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상장돼서 첫날 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겠죠.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